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폭군의 셰프 7회 예고에서는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에 필요한 압력솥을 만들기 위해 지영과 연희군, 공길이 장영실의 후예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명과의 요리 대결에서 조선이 패하길 원하는 제산대군은 주상과 지영이 궐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령 숙수를 제거하고자 자객을 보냈습니다. 이에 연희군과 공길은 자객에 맞서 싸웠으나 지영이 쓰러지는 모습이 예고에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지영과 연희군이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절대 아니잖아요. 과연 지영과 연희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객을 보낸 자들에게 혼쭐을 내줄까요? 그럼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7회를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명나라는 요리 대결에서 이길 시 공력 100명과 조선의 인삼 채굴권을 추가로 달라고 도둑놈 수준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연희군은 대신 조선이 이기면 조공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탕수수와 진말가루를 원하는 만큼 입도선매하겠다는 도둑놈에겐 도둑놈으로 대응하는 역조공 수준의 조건을 요구했죠. 우리 연희군 완전 협상의 달인이지 않나요? 전 조선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다고 하는 명나라 사신들을 굶기라고 하는 연희군의 방식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굶기라는 게 진짜 굶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빌빌거리면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니까요. 한편 성인제는 반정을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곤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뇌물을 바쳤습니다. 진짜 너무 나쁜 놈인데요. 조선이 지길 원하는 조선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백성들의 고열을 명나라에 줘가면서 조선의 왕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진짜 조선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싶어 씁쓸했는데요. 한편 제비뽑기를 통해 3명의 숙수가 3번의 요리를 진행할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 두 번째는 조선과 명이 서로의 요리를 바꿔하는 것, 세 번째는 인삼이 들어간 탕 요리였죠. 지영은 인삼 요리라면 뭐니뭐니 해도 삼계탕인데 일반 소스로 삶아서는 흔한 닭백숙 요리가 될 것이기에 압력솥을 만들어 세상 부드러운 육질의 삼계탕을 선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압력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임송재가 세종시기 대우군 벼슬을 지냈던 장영실의 후손인 대장간 기술자 춘생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이에 지영은 춘생에게 압력솥을 의뢰하고자 연희군과 공길과 함께 자맹을 나가죠. 연희군은 조정 내부에 명나라 사신들과 밀통하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지영이 위험할까봐 함께 가겠다고 한 거였는데요. 굳이 따라온 연희군이 진상처럼 다리가 아프다면서 징징거리는데 좀 그 모습도 귀엽더라고요. 한편 춘생의 초막 안에는 그가 만든 수많은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대장간이라기보다는 무슨 기술연구소 같았어요. 거기다가 춘생은 지영 일행을 반기지 않고 초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직접 만든 대포까지 쏘려 했죠. 또한 지영이 그린 압력솥의 도면을 보고는 이건 그리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며 난 못한다고 딱 자릅니다. 사실 춘생이 거절한 이유는 관의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된 장영실 때문이었는데요. 어린 춘생에게 할아버지 장영실은 영웅이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그 쓰임이 있고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저마다 뜻이 있는 법이라고 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춘생은 나뭇가지의 이파리 하나까지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관노 출신의 장영실이 눈부신 과학적 업적을 남기고 세종에게 총애를 받자 장영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대부들이 장영실이 세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장영실은 장형 80대를 맞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춘생은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가문인 회족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춘생은 그토록 존경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자 미천한 자가 높이 날았을 때 얻는 것은 떨어졌을 때 받을 극심한 아픔뿐이라는 것을 자각했죠. 그래서 나는 결코 할아버지처럼 미련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채 관을 멀리하고 은둔의 삶을 택한 거였죠. 그래서 지영의 부탁도 거절한 거고요. 하지만 지영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춘생이 압력솥을 만들지 못한다면 경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게 틀림없었거든요.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승부를 몰아가는 명나라 사신,
조선 조정 내에 숨어있는 방해 세력, 게다가 무서울이 많지 놀라운 실력을 지닌 상대편 숙수 당백룡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요리로 제압하려면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고 지영은 그 책임을 추궁당해 처형당할 테니까요. 지영은 춘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먹자며 장영실이 젊은 시절 동네 가나에 관노로 있었을 때 먹었던 동네 파전을 만듭니다. 사실 파전은 장영실이 손주 춘생에게 손수 만들어주던 음식이었어요. 지영이 만든 파전을 먹은 춘생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고 지영은 춘생에게 당신의 할아버지는 당신처럼 안으로 숨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벽이 두꺼워도 밖으로 깨고 나온 훌륭한 분이셨다며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숨어 사는 걸 원하실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춘생은 압력솥을 만들어 주기로 하는데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 압력솥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을 끓였을 때 생기는 증기를 솥 안에 가두어야 하는데 솥의 이음새가 조금만 약하거나 헐거우면 급속으로 압력이 몰려 터져 솥의 파편이 칼날처럼 온 사방으로 튀게 될 테니까요. 총통과 대포 제작 전문가인 춘생은 압력솥이 총통을 제작하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단박에 짚어내고 거대한 압력이 작용하며 깨져버리기 쉬운 철 대신 청동으로 압력솥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대충 그린 도면을 보고 생전 처음 보는 장치를 단 3일 만에 완벽하게 구현해내죠. 그런데 그 순간 춘생의 초막 안으로 제산대군이 보낸 검은 복면을 한 한 무리의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우리미장 신수역과 공길, 연희군은 자객들의 실력을 보고는 이들이 그냥 산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산적대가 이런 빈털터리 대장간으로 노략질하러 올 리도 없었고요. 자객들은 타깃인 지영을 공격했고 연희군은 쓰러진 지영을 안고 초막 안으로 재빨리 도망치는데요. 그때 춘생이 남의 집을 다 부수려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다며 자객들을 향해 직접 제작한 총통을 꺼냅니다. 춘생의 손에 들린 횃불이 총통 꽃무늬에 닿자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총통이 불을 뿜으며 수십 개의 철안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괴한들에게 철안 세례가 쏟아졌고 붉은 피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죠. 살아남은 자객들은 초막 안에 화포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 초막 바깥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무 이연과 짚을 엮어 세운 초막이니 일단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뻔했죠. 초막 내부는 어느새 매캐한 검은 연기로 가득 차오르는데요. 일부러 불을 피워 밖으로 뛰쳐나오는 놈을 노리는 불 안에 숨은 여우를 사냥할 때 쓰는 수법을 쓴 자객들은 지영 일행이 초막 바깥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 우리 폭군 연희군은 방구석 안에 춘생이 모아놓은 화약을 발견했고 문을 열고 화약 상자를 밖으로 걷어차 버립니다. 초막의 문이 열리고 무언가 밖으로 튀어나오자마자 괴한들은 기다렸다는 듯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마 안에 있던 누군가가 밖으로 뛰쳐나왔다면 순식간에 그 칼날에 도륙이 되었겠죠. 하지만 괴한들이 칼을 찔러 넣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화약이 가득 담긴 나무 상자였고 장춘생은 그때를 맞춰 나무 상자를 총통으로 조준하고 쏴버립니다. 그렇게 화약 상자가 폭발했고 자객들은 사망했습니다. 물론 초막도 무너져 내렸어요. 이에 연희군은 지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큰 품으로 그녀를 감싸 안는데요. 다행히 지영은 약간의 상처 빼고는 무사했고 압력솥 또한 군데군데 검댕이가 묻었지만 얄미울 정도로 말짱했죠. 그렇게 지영은 폭발해도 끄떡없는 압력솥을 두고 병과 함께 궁으로 돌아갑니다. 대령숙수가 살아 돌아오자 제산대군과 대신들은 당황했고 지영은 세 번째 요리 대결인 인삼으로 만든 탕 요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후 큰 공을 세운 춘생은 실력을 인정받아 벼슬을 맡게 되고 연희군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저는 대왕대비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